자, 이제 177쪽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이 등록면허세는 보통 이제 한 문제쯤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은 뭐 되게 쉬우니까 얘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제목이 등록면허세인데요. 굳이 얘기하면 얘도 이제 부동산의 취득 단계,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이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기와 등록에 관련된 이제 등록분이라는 게 있고 각종 면허와 관련된 면허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등기와 등록에 관련된 이 등록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면허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와 등록분에 대한 것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예만 하니까 등기할 때 내는 세금 쉽게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 그럼 내가 이번에 뭐 등기하고 싶다 등기를 한다 그럼 이때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저게 등록 면허세예요. 그럼 언제 내냐? 결론은 등기하고 나서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하기 전에 이미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얘만큼은 특성이 뭐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결과 먼저 내고 나서 훗날 등기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자 등록면허세 정의가 나오는데 보죠. 1번 자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과세되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또 각종 법령의 규정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나 혹은 기타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 해제, 수리의 신고의 수리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 면허세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는 뭐만 해요? 등록분, 등록면허세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2번 봐요. 자, 등록이든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기타 대장 등의 등기, 등록, 등재할 때 그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도구세이다. 결국은 뭐 이거죠.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이 얘기고. 자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특징 갑니다. 자 178쪽에 2번. 자 특징인데 첫째 일단 지방세고 도구가 걷는 도구세예요. 이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지만 얘는 도와 구청서 걷는 지방세고 두 번째 보통세고 유통세고 행위세고 응능세고 물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는요 재산권이나 기타 그 밖에 권리를 보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그럼 지난번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했지만 얘는 이제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돼요. 네 번째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주의입니다. 또 비용의 성격, 그래서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등기는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안 따져요. 단지 형식상 외형상 요건만 갖추면 그 세금은 부과가 된다는 거고 또 나중에 그럼 이게 불법 등기 뭐 사기나 강박에 의한 등기였다고 해서 그 등기가 취소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낸 세금은 절대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내면 끝난다 해서 뭐의 성격? 수수료적 성격이 돼서 그 두 개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고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 5번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인데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즉 종가세도 있고 그다음 건수에 의한 종량세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가 있대요. 6번 자 세율도 이제 차도 정률 세율도 있고 정액 세율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50범위 내에서 가감되기도 하고 또 중과되는 것도 있대요. 7번째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8번 자 신고 납부니까 그 신고 납부가 이행 안 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다 40%가 붙죠. 자 9번 자 세액이 이제 세액입니다. 6,000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무조건 6,000원만큼은 부과해요. 그럼 아까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았지만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이어도 얼마나 최소한 6,000원만큼은 부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납세의무자인데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인데 당연히 취득세는 지난번에 취득한 자가 냈어요. 그러면 얘는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내요? 등록하는 자, 이 등록하는 자, 이 등록을 하는 자, 이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가 된다고요?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등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민법에서 뭐라 불러요? 등기 권리자. 뭐 같은 얘기인데 항상 등기나 이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일단 이 등기 등록은 크게 둘로 이게 구분이 돼요. 첫째는 이 등기 등록이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등록이냐. 둘째는 소유권 이외냐. 그래서 결론 이게 소유권에 관련된 거라면 자 누가 등기하는 자가 되냐면 이 소유권자가 돼.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얘가 소유권 이외의 등기 등록이었다 라고 하면 얘는 둘로 구분이 돼요. 설정에 대한 등기냐 아니면 말소에 대한 등기냐 이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에 대한 등기였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무슨 권자 과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게 말소였다. 그럼 무슨 설정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정하면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가 돼요.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세권을 등기한다고 합시다. 전세권. 그럼 얘가 전세권 설정이면 누가 세금내요?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말소한다면 말만 바꾸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또 재작년도에 시험 봤었던 건데요. 저당권이다. 자, 저당권은 자 누가 내요? 설정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내요. 말소한다고 누가 내요? 말만 바꾸면 되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돼요. 근데 재작년도에 뭐가 나냐면 앞에다가 저당권인데 이게 근저당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근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처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만 앞에 근자만 붙었을 뿐이에요. 근자만.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결국은 설정은 누구냐? 설정은 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내가 아닌 그 상대방이 되는 거고 상대방. 말소는 다 누구냐? 다 남이다. 나. 내가 누군데?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가 말소 등록을 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항상 조심해요. 설정은 뭐 어떻게? 무슨 권자. 말소 누구? 무슨 설정자.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또 있는데 이번에 뭐냐면 참고로 볼 건데요. 자, 채권자 대위 등기입니다. 이거 한번 민법에서 배웠을 건데 이 채권자 대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때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하냐? 그 신청은 채권자가 해요. 채권자가 하게 되고 대신에 납부는 누가 하냐? 납부는 그 채무자가 내요. 채무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구? 채권자, 납부 채무자. 또 하나 더 2명 이상, 2인 이상, 2명 이상 자 공동 등기한다. 공동 등기하면 항상 뭐가 있냐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보죠. 179조 갑니다. 1번. 자, 등록에 대한 납세 의무자. 그래서 1번. 재산권 등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록할 때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쉽게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1번 저당권은 저당권자, 지역권, 지역권자, 뭐 3번 전세권자 쭉 되는데 그럼 동그라미 1, 2, 3, 4번은 전부 다 설정 등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누구? 무슨 권자가 됩니다. 근데 얘가 반대로 1, 2, 3, 4번이 말소했다면 어떻게 해요? 무슨 설정자. 뭐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누구?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말만 바꿔놓으면 된다 이거죠. 다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수인이 공동등기했다면 항상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 공동등기하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요. 그 다음 밑에 핵심 체크 방금 봤었지, 그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하면 누가? 그 신청은 누가 하고 채권자가 하고 납부도 갑니까? 채무자가 한다. 뭐 그런 내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설정하면 누구?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가 됩니다. 2번 맨 밑에 면은 됐고요. 다 넘겨볼게요. 자, 이제 그 뒤에 181조 갑니다. 자, 세 번째인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해 과세 표준인데 저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요. 거의 뭐 나면 거의 얘인데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요거만 좀 지울게요. 이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자, 과세 표준인데 종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량세가 있고 두 가지요.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다 있냐?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등기별로 이따 보게 되면 등기마다 등기별로 전부 다 차이가 나요. 등기마다 차이 나게끔 적용한다. 등기별로 차등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등기에 대해서 뭐냐 이건데 자 첫째 보죠. 첫째는 이런 거예요. 소유권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 이 세 개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등기를 하고자 하면 그럼 대체 무엇을 갖고 세액을 산정하냐? 자, 뭘 갖고 하냐? 내가 등기, 소유권이 됐건 가등기가 됐건 뭐가 됐건 등기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 부동산 가액. 해당 그 부동산 가액. 그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세액을 산정하게 돼요. 뭘 갖고 한다고요? 부동산 가액. 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4개인데요. 이 4개는 저희가 보통 뭐라 칭하냐 4개를 보고 저희가 보통 채권 등기라고 불러요. 채권 등기. 그 채권이 뭐냐면 채권은 내가 남에게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4가지 등기는 결국 남한테 받을 돈, 남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 돈만큼 하면 돼요. 돈만큼. 그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채권 금액이라고 합니다. 채권 금액. 그래서 내가 남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하게 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게 돼요. 채권 금액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합병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 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미 돼 있는 자체를 합병합니다. 또 이미 돼 있는 걸 말소합니다. 이미 돼 있는 걸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이미 돼 있는 걸 바꾸는 거니까 얘는 그 등기한 건수, 등기마다 등기 그 건수에 대해서 세액을 산정해요. 이때 건수라는 거는 자 얘는 대표적 종량세고요. 종량세고 건수는 신청의 건수가 아니고 물건의 건수입니다. 그래서 너 물건이 몇 개냐 해서 물건의 건수마다 물건의 건수별로 구분해요. 물건마다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등기에 어떤 과세 표준 다시 자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뭘 갖고 합니까?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금액 무슨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 그 다음에 합병, 말소 뭘 갖고 합니까? 건수. 이렇게 해서 각각의 등기마다 과세 표준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이런 것도 있네. 전세권 등기한다고 하면 이때는 내가 지급한 그 전세 금액이에요. 전세 금액. 전세 금액에 의하게 되고 둘째 임차권 등기한다. 임차권은 조심해야 돼요. 보증금을 포함이 아니고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지역권 등기한다. 이 지역권은요, 요역지 가액이에요. 그래서 그 요역지 가액에 의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각각의 등기마다 어떠한 과세 표준인지를 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등기별로 어떠한 과세 표준인지 꼭 다시 한번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무슨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무신청 무슨 금액? 채권 금액, 합병, 말소, 지목비용 건수에 의해서 과세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요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이제 하나씩 또 볼게요. 그럼 이때 대체 부동산 가액이 뭡니까? 이게 원칙은요, 신고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예외는요,
얘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정부가 고시한 시가 표준액. 자, 그럼 특례는 뭐냐? 특례는 입증된 취득에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등인데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얘를 딱 본 순간 원칙이 신고가액이네. 예외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네. 특례는 내가 실제 산 금액인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취득세 하고 똑같아요. 다만 취득세는 이런 모든 금액이 취득 당시 금액이지만 지금은 등록명세는 다 모든 금액이 등록 당시 금액이에요. 전부 다 언제? 등록 당시에 금액에 의해서 등록 당시에 금액에 의해서 적용돼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분명히 얘는 이제 입증된 취득,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등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이나 감가상각 혹은 자산 재평가, 이거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감가상각이나 이 재평가로 인해서 이 금액이 바뀌어요. 저 금액이 변경이 된다면, 저 금액이 변동이 되면 그때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으로 해요. 변경된 금액. 그럼 변경된 가액에서 변경된 금액을 갖고 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바뀌면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가등기 상관은 항상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요. 다만 그게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뀌면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네, 세 번째 요거죠. 지금 채권 금액이 뭐냐? 채권 금액은 남에게 받을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본래 채권 금액이에요. 본래 채권 금액. 그 본래 채권 금액이 뭐냐면 내가 원래 받을 돈, 원래 빌려주고 받을 돈. 뭐 그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본래 돈.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혹시 떼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빌려준 것보다 좀 더 많이 받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같은 말로 바꾸면 처분 제한 금액입니다. 처분 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보다 많이 한 130% 정도 설정할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시점은 뭐다? 채권 금액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합병이나 말소, 지목비용 경우인데 이건 뭘 갖고 있을까요? 건수 갖고 부과한다. 이렇게 적어도 지금 동그라미 친 4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별표 친 거 4개는. 그래서 반드시 등기마다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죠 한번. 181쪽에 갑니다. 자, 3절 과세표준 1번. 자, 첫째 부동산 가액에 연계네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입니다. 자, 원칙 뭐예요? 신고가액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명세는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표준은 어떻게? 등록 당시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이 원칙돼요.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단 이번 예외. 자,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해서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은 경우죠. 자, 3번 특례 갑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 밑줄.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지면 자, 무슨 금액이에요? 변경된 가액입니다. 화를고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서 증명된 가액 같은 얘기에서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이 연단데 이제 밑에 이제 1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2번 수입, 3번 공매경매, 4번 판결문, 4번 법인장부, 5번 판결문, 6번 부동산거래 신고, 7번이 뭐 법인 현재 건축. 얘는 의미 없어요. 얘는 취득세가 똑같은 게 돼 있고 중요한 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바뀌면 자, 뭐에 의한다?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채권 금액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인데 보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 같은 말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채권 금액이다. 단 예외는 채권 최고액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세 번째 갑니다. 건수 갑니다. 자, 건수형 건데 1번 말소 등기입니다. 2번 옆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표시 변경, 건축물 구주 변경, 등기 등은 매 한 건, 이 매 한 건은 신청의 건수가 아니고 전부 다 물건의 건수에서 또 물건 몇 개냐 해서 물건마다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무조건 건당 6,000원씩 부과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게 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는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지역은 요역지가액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지만 항상 이렇게 등기별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자,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뭘 갖고 겁니까?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얘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뀐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 그 다음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비시정 무슨 금액이요? 채권 금액. 합병 말소는 어떻게 건수 갖고 합니다. 참고로 볼 게 이제 지목 변경인데, 이 지목 변경이요, 전에 배웠던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항상 변경이 되고 가액이 증가돼야만 과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등록면허세는요, 그냥 변경만 되면 과세합니다. 가액 증가 여부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요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되지만, 이 등록면허세는 뭐만 되면 돼요? 변경만 되면 되지. 굳이 가액 증가 여부 관계없어요. 그래서 변경만 되면 건당 6,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세율로 가볼게요. 자, 그 뒤에 184쪽의 세율인데, 이 등록면허세 세율은 뭐 그닥 얘도 시험 뭐 잘 나는 건 아닌데, 일단 보면 맨 위에 본문 보면, 자, 등록면허세 세율은요, 표준세율과 법령에 정한 중과세 대상에 대한 등록에 대한 에서 적용하는 중과세율로 구분한다. 또 세율 구조는요, 과세 대상의 종류와 권리 유형별로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징수한 것도 있다. 정액세율도 있다.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한번. 자, 세율 부분인데, 일단은 얘는요, 첫째 퍼센트가 나옵니다. 뭡니까? 정률, 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지만 몇 원이라고 하는 뭐도 있어요? 정액, 세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률도 있고 정액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다시 퍼센트 정률은요, 전부 다 차등이에요. 차등.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전부 다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얘도요,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표준세율이 있는데, 이 표준세율이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한 기본이다 이런 뜻도 있고,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뭐가 가능하다? 가감이 가능하다 이건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가감 가능한 게요, 모든 등기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관련된 이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입니다. 더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50% 범위 내에서 가감되지, 부동산 등기 아닌 건 가감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만 가감이 돼요. 뭐만요? 부동산 등기만 가감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율도 있다. 중과세율도 있다. 몇 배 중과하냐? 얘는 3배 중과합니다. 3배. 중과는 중과세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박스 봐봐요.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에서 밑에 네모표에 보면, 자,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 보존은 1000분의 8, 소유권의 유상이전 1000분의 20, 소유권 부상은 1000분의 15, 그 1000분의 15는 증여는 1000분의 15고, 상속은 다시 1000분의 8이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가등기 다 똑같죠. 다 1000분의 2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과세표준. 다시 한번,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죠. 지역은 요역지 가액이에요. 전세권 전세금액이에요. 임차권 월임대차 금액이, 그거에 갖고 장난치지, 보통 옆에 있는 숫자 1000분의 2는 장난 안 쳐요. 그래서 1000분의 2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과세표준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측에 이제 185쪽이 예제 같은 건데, 자, 예제 볼게요. 잠깐 볼게요. 자, 예제
3번 가요. 3번. 자, 지역권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1. 아니지. 물론 지역권 설정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가 되지만 아니 죄송합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가 되지만 지금 말소니까 얼마? 건당 6,000원씩 부과되면 돼요. 건당 얼마씩? 6,000원씩. 또 4번도 봐봐요.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셋 다 채권 등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세 표준 갖고 보통 장난치니까 세율도 중요하지만 대체 어떠한 과세 표준인지를 좀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크게 의미 없고 그냥 다 1000분의 2라고 생각해요. 1000분의 2다.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186조 갑니다. 두 번째인데 중과되는 건데 이 중과되는 것도 솔직히 처음에 잘 안 나요. 이게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인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몇 배 중과합니까? 3배 중과, 3배 중과. 자, 3배 중과세입니다. 몇 배 중과한다고요? 3배 중과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퍼센트는 무시하세요. 그냥 3배 중과입니다. 3배 중과세진 몇 퍼센트인지는 알 거 없어요. 3배 중과세입니다. 3배 중과세예요. 언제 3배 하냐? 이때. 자, 대도시에서 그런데 법인이 등기합니다. 조심할 게 법인의 부동산 등기가 아니에요. 그냥 법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한다. 그럼 대체 대도시가 어디예요? 여기지. 서울과 또 어디? 인천과 어디?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누가 법인이 등기한대요. 법인. 그럼 몇 배 중과한대? 3배. 그럼 대체 법인 등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법인 등기가 3개였는데 첫째는 몇 개였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그 법인이 이 법인이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는 모든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리법인이 됐건 그게 비영리가 됐건 관계없다. 모든 법인 다 중과합니다. 두 번째, 그럼 그게 본점이건 또는 주사모소건 또는 지점이건 또는 분사모소건 관계없이 모두 다 중과합니다. 그래서 본점, 주사모소, 지점, 분사모소 전부 다 모두 다 중과가 되고 또 세 번째, 그 법인이 자 설립 등기를 하건 법인이 전입 등기하건 관계없이 전부 다 중과, 설립 전입 관계없이 다 중과합니다. 또 네 번째, 설립이나 전입 후에 5년 내입니다.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때 중과합니다. 자본금 증가해도 중과세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대신 전부 다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돼요. 무슨 업종이요? 비도시형 업종.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을 때 좋은 거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거. 그게 비도시형 업종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중과세가 돼요. 다만 참고로 이제 중과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중과하지 않은 것도 있다. 중과세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언제 중과하느냐? 반대. 첫째는 도시형 업종. 여러분 중과 안 합니다. 도시형 업종. 둘째, 5년 지났대요. 5년이 경과가 되었다. 이제 중과 안 해요. 셋째, 산업단지에서 법인 설립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과 안 해요. 그래서 도시형 업종 5년 경과 산업단지 이런 경우는 절대 중과세 하지 않게 돼요. 중과세 하지 않게 돼요. 도시형 업종 5년 경과 산업단지 절대 중과세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186쪽입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인데 자, 다음과 같이 대도시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다. 몇 배? 3배로 중과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어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지권역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다만 1번 이제 봐요. 대도시는 법인 등기인데 첫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합니다. 괄호 열고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 인수하는 5년 내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포함돼요.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모소를 설치했다. 이게 설립 등기네요.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했어요. 또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되었다. 이때도 설립으로 봐서 뭡니까? 중과세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됐건 전입이 됐건 전부 다 중과한다. 몇 배? 3배. 자, 핵심 책은 내비두고요. 맨 밑에 2번 갑니다. 자,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게 있네. 첫째, 자, 도시형 업종이네요. 땡땡. 대도시에서 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 즉 쉽게 도시형 업종을 중과하네요. 항상 저희는 비도시형 업종이 중과하지 도시형은 중과 안 합니다. 또 쭉 페이지 두 번째, 산업단지예요. 땡땡. 자, 산업 10조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의 설립은 중과하네요. 그래서 산업단지도 중과하지 않고. 3번. 자,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면허나 등록의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이나 출자액이 증가합니다. 얘는 아까 자본금이 증가되면 분명히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고의적인 증가가 아니고 법률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자본금이 증가됐다. 이건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자, 4번은 묶으면 돼요. 4번. 분할 등기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했다. 5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경과가 되었다. 이렇게 둘 다 5년 지났다고 나오면 얘도 중과세 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5년 이내일 때 중과하지 이렇게 5년이 경과되면 중과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배는 이렇게 중과 요 정도고, 참고로 이런 분이 있어요. 대도시자가 이거 적지 마요. 대도시가 나오니까 아, 대도시 걔는 표준세율의 3배 빼기 4%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대도시 맞잖아요. 맞긴 맞지. 얘는 어디서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3배 빼기 4%고 얘는 그냥 3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3배 중과한다. 됐죠? 자, 넘겨봅시다. 이제 189 쭉 갑니다. 쭉쭉 할게요. 자, 이제 189 쭉 5절 이제 부가징수인데 1번 납세지입니다. 전 시간에 그 취득세도 했지만 항상 국세는 어디? 주소지, 지방세 어디? 물건, 소재지. 그럼 189쪽에 이 등록면허세도 결국은 얘도 지방세니까 어디? 물건지가 납세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등기나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 납세지. 자, 봐요.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일 현재 등기,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등록권자의 어디요? 주소지, 또 해당 사무소나 영업소 등의 소재지 관할 도나구에서 부과한다. 일단 얘도 지방세니까 어디? 재산 소재지가 일반적인 납세지가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기가 지금 뭐가 납니까? 일부 등기가 주소지가 나오는 게 있네요. 그래서 2번 보면 자, 등기 등록의 종료 납세인데 1번. 자, 부동산 등기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일단 얘만 일단 체크해요. 부동산 항상 어디? 부동산 소재지가 돼요. 자, 그럼 그 나머지 10번 가볼게요. 밑에 10번인데 자, 저작권, 출판권, 저작 인접권 같은 겁니다. 11번 특허권, 실용신앙권 같은 겁니다. 12번, 14번 자, 지식재산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4번 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는 웃기게도 공통점이 어디예요? 다 주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10번, 11번, 14번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 물건지,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지만 요 세 개만큼 어디요? 주소지가 납세지가 돼요. 어디요? 해당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얘도. 자, 넘겨볼게요.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부가와 징수로 갈게요. 자, 190쪽에. 자, 부가징수인데 이 등록면허세도 어쨌든 얘도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부가징수인데 자, 어쨌든 원칙은 무슨 납부예요? 신고납부. 언제까지냐? 아까 얘기했죠. 나 등기하고 싶다.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하기 바로 전까지. 그 전에 직접 뭐 합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 똑같습니다. 자, 보죠. 1번. 자, 등록하려는 자는요, 과세 표준에게 세율 적용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그 2번하고 3번은 묶어줍니다. 2번, 3번은 묶어요. 묶어서 이게 아까 취득세가 똑같은 건데 2번 볼게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됐대요. 되면 언제까지 밑에 있네.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내에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뭐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지. 또 세 번째, 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그것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자, 보죠. 지방세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똑같아요. 30일 내입니다. 내에 뭐예요? 또 똑같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 2번, 3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가 중과되거나 비과세 추징됐다. 그럼 결국 이제 쉽게 추징되는 경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입니까? 30일 내. 그래서 요 기간 내에 30일 이내에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죠. 자, 네 번째인데 4번은 크게 체크해요. 4번이 시험에 잘 납니다, 이거. 자, 4번인데 볼게요. 자,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등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밑에 납부하였을 때는요. 법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고 납부된 것도 보면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뭔 얘기냐면 자, 신고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대신 뭐만 했다? 납부만 했다. 비록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 내에 납부만 되면 이때는 세법상 신고 납부된 걸로 봐서 별도의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근데 이게요. 등록면허세만 갖는 특성이지 만약나 취득세에서 이런 행동, 자, 취득세에서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 이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 신고 불성실 붙어요. 다만 이 등록면허세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것도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 있다 없다? 별도의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조심해야 되고요. 자, 또 우측 페이지 5번 납부 절차 방법 이런 건 볼 거 없어요. 읽어보지도 마세요. 책에 이거 써놨지만 의미 없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192쪽에 맨 밑에 6번 갑니다. 이제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예외 보통징수인데 역시도 취득세가 똑같아요. 봐요. 자, 보통징수 1번. 자, 등기나 등록 관서장은요. 등기나 등록이 있은 후에 그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이 발견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 등록세 납세무자가 신고나 납부물을 다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 다음에 가산세를 합쳐서 뭡니까? 보통 징수예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자, 신고 납부한데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 붙는다고 나와야만 뭐예요? 보통 징수.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가 나왔을 때만 보통 징수고 그 외 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 가산세 나오네. 자, 다시 볼게요. 무신고인데 일반 무신고 100분의 20. 두 번째, 부정 무신고 100분의 40. 과세도 일반 과세 100분의 10. 대신 부정 과세 100분의 40. 단 니은번이 있으면 합치고 없으면 안 합치고 대신 납부불 성실은 하루 마무리해서 0.03%예요. 그럼 결국은 가산세 규정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아요. 항상 취득세하고 등록세 둘 다 똑같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세 번째 갑니다. 3번. 자,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가세인데 항상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부가세가 있는데 보죠. 등록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있으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붙고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납부할 때는 그 붙고 대신 감면받으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래서 납부할 때 뭐가 붙고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뭐가 붙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근데 아까
취득세처럼 별도의 계산 방법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이면 그 금액이 20%,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 20% 곧장 붙는 거지 별도의 계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195쪽 마지막 6절입니다. 비과세로 갈게요. 자, 이제 비과세는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건데 1번. 자, 제목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 국가가 하는 건 다 비과세예요. 취득세가 됐건 뭐 등록료세가 됐건 무조건 국가가 하는 건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그럼 국가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이 등록세 똑같아요. 다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 외국 정부 뭔데 상호주의니까 그거 빼고 해서 나머지 건 다 과세,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만 상호주의, 나머지 건 국가자 같은 건 다 비과세. 2번 두 번째 갑니다. 자, 기타 등기 등록이나 면허에 대한 비과세는 1번. 자, 회사의 정리입니다. 또는 특별 청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쉽게 회사 문 닫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 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변경 등등이에요. 이런 경우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뭡니까? 묘지. 이런 것도 과세 아니에요. 묘지. 이때 묘지는 개인 묘지일까 법인 묘지일까? 관계없습니다. 5번, 4번 면허의 단순 변경도 비과세합니다. 그 주의할 게 3번입니다. 이 묘지인데 이 묘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묘지가 뭔지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취득세는 과세예요. 세금 내야 돼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묘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개인 것이건 법인 것이건 관계없어요. 개인의 묘지가 됐건 법인의 묘지가 됐건 관계없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회사의 정립, 행정구역의 변경, 뭐 주민번호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묘지 같은 거, 또 면허의 단순 변경도 있다. 자, 등록면허는 요 정도 지금 같이 한 내용만 보셔도 아마 한 문제 나가게 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쉽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206쪽에 이제 참 3번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로 가볼게요. 자, 재산세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주의할 건 이제 이런 신고납부가 아니고 철저하게 보통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정부가 부과하게 돼요.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일단 보죠. 일단 재산세인데 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는 보유세에 속하게 되고 일단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가 되면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돼요.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매년 6월 1일에 성립이 돼서 세금을 내게 해요. 또 내고 이때 세금 내는 방법은요. 자, 조심할 게 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해요. 개인의 세금이건 법인의 세금이건 동일하게 그 세금을 과세해요. 똑같이 과세합니다. 똑같이. 일단 보면 1번. 자, 재산세 정의 볼게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성에 착안해서 과세는 응익세입니다. 성격이 조세이고 보유과세고요.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조세고 또 6월 1일 현재, 즉 과세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시군 구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두 번째, 재산세 특징 보죠. 1번. 자, 지방세인데요. 자, 얘는 시군 구가 거는 시군 구세입니다. 시군 구세. 두 번째, 보유세, 보통세고요. 보유세고 응익세예요. 응익세는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 이거죠. 걷는다. 응익세. 그 다음에 물세이기도 하고 인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네 번째,
항상 얘기했죠. 사실주의, 등기, 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이 항상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사실상 현황에서 부과한다. 5번 과세표준 항상 시가표준액의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이 재산세는 특이한 게 이 과세표준 산정할 때 개인 법인 똑같아요. 뭐 신고가액 이런 게 없고 무조건 시가표준액에 무조건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 6번 세율도 2개 차등비례 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있습니다. 또 7번 우측이네요. 자, 시장군수가 얘는 무조건 보통징수 신고납반이에요. 무조건 고지서에 의해서 보고는 보통징수입니다. 8번 납부불이행하면 가산금이 붙어요. 왜? 보통징수니까 신고납부가 안 되면 가산세가 붙지만 이건 가산금 혹은 중가산금 이런 게 붙어요. 9번 저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유일하게 물납이 돼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럼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 나오죠. 납부세액에 1,000만 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됩니다. 물론 분할납부도 있어요. 분할납부는 한 번에 못 내고 몇 번, 2번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 낸다. 이게 분할납부인데 며칠 내에? 45일 내.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고. 또 10번째 특이한 점이 부동산 보유세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 대비해서 쓸데없이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년도 금액 대비 최고 맥시멈을 두어서 그 맥시멈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또 고지서 한 배당 그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네요. 이거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인데 그럼 최소한 얼마부터 걷는다? 최소한 2,000원부터는 걷어가요. 다만 그 미만일 때는 걷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런 특성들이 있고. 셋째 과세주세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걷냐? 이미 봤어요. 어디? 시군구. 어떤 시군구? 재산이 있는 재산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1번 일반적 경우는 어디요? 재산 소재지입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다음 특례. 2번 특례는 이 서울시만 해당돼요. 그래서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는 특별시세와 구세.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어떻게 해요? 시군구별로 각각 걷어가요. 어떻게? 시군구별로 각각 걷어갑니다. 다만 서울시만 특별시와 구가 함께 걷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기본적인 게 있고. 자, 넘겨서 4번 갑시다. 이제 과세 대상인데 이거 좀 체크 좀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그 과세 대상부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